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의 물리 선생님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정슈 선생님으로 많이 알고 있죠. 예, 반갑습니다. TBS를 통해서 선생님하고는 두 번째 이렇게 만나네요. 선생님 걱정이 많아요. 2016학년도 수능에서 물리 과목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2017학년도 수능에서 물리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수험생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아마 걱정들이 많을 거예요. 2016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17학년도 수능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습법 그리고 만점 받기 위한 팁, 이건 비밀인데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겨울방학 물리원 학습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수능에서 물리는 만만치 않았던 시험이었습니다.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에 준해서 본다면 상당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웠던 시험인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2016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물리가 1컷, 그 다음에 2컷이 어느 정도였는지 좀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물리원에 대한 오답률, 전체적인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들이 어려웠는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등급 컷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보시죠. 1등급 컷은 원점수가 48점에서 6월 평가원 시험에서는 나눠졌습니다. 50점 만점 기준으로 48점이라는 것은 2점짜리 문항 하나까지는 1등급을 맞을 수 있었다는 얘기니까 비교적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9월 평가원 시험에서 그렇죠. 1등급 컷도 47점에서 나눠지고 있으니까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은 무난한 시험이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16학년도 수능에서는 어땠다? 그렇죠. 44점으로 원점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굉장히 컸겠죠. 6월과 9월 정도의 평가원 수준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나는 너무 못 봤어. 이런 체감률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표준 점수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6월 평가원에서는 65점이었고요. 9월 평가원에서는 66점, 2016학년도 수능에서는 66점으로서 원점수는 많이 하락은 했으나 그렇지 표준 점수로 보니까 비슷했던 시험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원점수 자체로서 하락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체감하는 정도가 어려웠던 시험이었다라고 느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내가 지금 고3이다 보니까 고3 입장에서 선배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분석을 한다면 그렇죠. 2017학년도 수능 대비가 보일 겁니다. 이번에는 오답률을 보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을 보니까 몇 번 문항입니까? 그렇죠. 19번 문항이 가장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85%의 오답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험 본 물리원 선택자 학생들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오답에 답을 표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은 6번 문항이었습니다. 6번 문항은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법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문제였죠. 그렇죠. 그래서 과연 정지에너지라는 단어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는 친구는 맞췄어요. 손쉽게 맞췄던 문제인데 정지 에너지라는 단어를 몰랐던 친구는 이 문항이 굉장히 까다로웠던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오답률 10번은 전자기 유도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74%의 오답률이었습니다. 18번 문항, 연력학에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65%였고요. 20번 문항, 돌림힘에 관련된 계산 문제로 출제를 했어요. 자, 55%의 오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체감하는 이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들을 보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신유형의 문항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신유형의 문항들이 2016학년도 문항에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19번 문항입니다. 한번 보세요. 선생님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A와 B가 각각 마찰이 없고 도중에 꺾인 경사면을 따라 내려온다. A, B는 각각 동일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H인 지점을 동시에 통과하고 같은 거리만큼 이동하여 동시에 수평면에 도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운동에 대한 설명 중에서 수평면까지 도달할 때 옳은 설명을 고르십시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일과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기억이나 니은 보기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 중력이 한 일은 A와 B가 서로 같다. 질량이 같았고, 그렇죠. 수직으로 낙하한 거리가 H로 같았기 때문에 기억에 나와 있는 중력이 한 일은 같다란 표현은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니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알짜임이 한 일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과 니은은 같은 표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까지는 쉽게 찾아낼 수 있었던 문항입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는 표현이었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디귿이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A와 B가 서로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역학적 에너지를 알기 위해서는 포텐셜 에너지와 그죠? 나타나고 있는 운동 에너지 합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높이가 H인 상태에서 두 물체의 속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속력을 알아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자, 디귿을 선생님이 풀기 위해서 칠판에다가 그래프를 잠깐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두 경로에 대한 속력과 시간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속력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선생님 처음에 경사면이 가파른 경사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가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런 형태로 가속도의 크기가 클 겁니다 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B는 나중에 경사면이 완만해지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선생님이 경로를 따라서 운동하는 속력 시간 그래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A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A는 어떤 형태냐면 만약에 보세요. 다음과 같이 수평면까지 내려가는데 동시에 내려갔으니까 시간을 같다라고 놓고 처음에 출발할 때 나타나고 있었던 높이 H에서 속력을 만약에 같다라고 둔다면 기울어진 경사각만 보고서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처음에는 선생님 나타나는 기울기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완만하게 표현하면 이 기울기보다 작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급경사로 표현하면 이렇게 급경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면 요걸 A 그래프라고 봤을 때는 보세요. 그래프 아래에 있는 면적이 B가 크고 A가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가 동일하다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A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만 선생님? B의 면적과 A의 면적이 같을까요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A의 처음 속력을 크게 줘야만 자, 요 기울기보다는 완만하게 이렇게 그렸고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고 있는 기울기를 크게 그리게 되면 요런 형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걸 A라고 잡도록 할게요. 그러면 B 그래프 아래에 있는 그래프의 면적과 A 그래프 아래에 있는 면적이 같아서 거리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처음 속력을 비교하게 되면 A에서 나타나는 높이 H에서의 속력과 자, B에서 높이 H에서 나타나는 속력을 비교하면 그렇지요. 높이 H에서는 A가 속력이 빠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질량이 같고 높이가 같았습니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동일했겠죠. 속력이 A가 컸으므로 A의 운동 에너지가 컸을 겁니다.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컸겠죠. 따라서 이 문항은 디귿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디귿 A가 B보다 크다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었습니다. 정답 몇 번? 정답은 3번이었어요. 선생님 그러네요. 기억하고 니은은 순탄하게 풀어갈 수 있는데요. 디귿 보기가 굉장히 체감하는 정도가 난이도가 높았던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지. 새로운 유형이 계산형 문제에서는 만들어져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수험생들이 기출문제도 많이 푸시지만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기계적으로 푸는 것은 물리에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두 번째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입니다. 우리 6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림은 정지에 있는 관찰자 A에 대해 양성자가 일정한 속도 0.9c로 점 P를 지나 점 Q를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가 측정한 P와 Q 사이의 거리는 L이고 양성자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에 탄 관찰자가 B가 관측한 P와 Q까지의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T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찾으십시오 라고 냈어요. 자, 그림상에서 보시면 A의 정지 관찰자가 PQ 사이의 거리를 관측하면 L로 보였는데 B에 있는 우주선에 있는 관측자가 바라보면 0.9c 곱하기 걸린 시간 라지 t를 곱해서 길이가 짧아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관측한 길이 L이 0.9ct보다는 커야 되므로 기억보기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니은 A가 측정한 P에서 Q까지 양성자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보다 작다라는 표현은 그렇죠. 시간이 오히려 길게 걸려야 됨을 알 수 있으므로 니은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디귿 B가 측정한 양성자의 정지 에너지는 얼마? 이게 관건이었어요. 디귿 보기가 그죠? 자, B 입장에서 양성자를 바라보게 되면 B도 0.9c로 진행하고 있었죠. 양성자의 속도 또한 0.9c였습니다. 따라서 B가 양성자를 바라보게 되면 정지한 것처럼 관측이 될 겁니다. 하지만 양성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렇죠.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MC 스퀘어 공식이 있어요. 그죠? 그 공식에다가 양성자의 질량을 넣어주게 되면 정지 에너지는 0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답률이 두 번째로 높은 6번 문항의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까지는 아주 잘 풀었는데 디귿 보기가 정지 에너지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내가 모르는 단어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어. 그죠?
그래서 오답률이 높아졌습니다. 뒤에서 선생님이 설명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그렇죠. 꼼꼼하게 교과서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내용까지도 꼼꼼하게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지질 에너지라는 단어가 교과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로는 지금까지 많이 부각된 문제는 아니었지만 내용상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를 잘 못했던 친구들은 낭패를 봤을 법한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오답률이 높은 문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냥 하나 준비한 문항이 있습니다. 15번 문항인데 간략하게 좀 볼게요. 자, 15번을 보시면 이거는 문제풀이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송전 전력과 변압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오답률 5위 안에 들어가는 문항은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문항을 뽑은 이유는 뭐냐면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때부터 요 송전 전력과 변압기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2점짜리 문항으로 수능에 나왔는데 의외로 요 2점짜리 문항 틀린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물리원을 공부하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송전 전압, 그 다음에 송전 전력, 변압기에 관련된 내용도 조금 꼼꼼하게 보시라는 뜻에서 선생님이 이 문항은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 문항은 충분히 더 난이도 높은 형태의 문항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내용들을 쭉 봤어요. 분석을 해봤으니까 어떤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냐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6월이나 9월 평가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체감 난이도가 높아서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었고요. 자, 또 하나는 난이도 높은 문항들도 있었지만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문항들이 이 출제가 되었는데 그 문항들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기출문제들을 변형한 형태로 출제되었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이도 높은 문제, 고난이도 문제와 난이도 낮은 문제의 이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쉬운 거는 아주 쉽고 어려운 거는 아주 어려워진 형태의 분포 양상을 띠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고요. 자, 역시 EBS 교재였다라는 겁니다. EBS 교재 연계율이 70%라고 하는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반영됐어? 라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영 비율이 높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은 수능 점수 원점수로 따졌을 때는 점수가 하락을 했었고 학생들이 느낄 때는 굉장히 체감하는 정도가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느꼈던 하락 분포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봤던 19번 문항만 봐도 결국은 계산형 문제였습니다. 자, 계산형 문항은 반드시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문항으로 만들어져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계산형 문항을 가지고서 그렇지 내 걸로 습득하는 사고력이 중요한 것이지 기출문제를 풀어서 맞췄다에 그치는 친구들은 만점 받기가 힘듭니다. 반드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보면 허를 찔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방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6월, 9월 시험을 통해서 나타났던 시험에서도 6번과 같은 정지 에너지 문제는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방심을 했던 거죠. 그런데 허를 찌르는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단어 하나를 몰라서 3점짜리를 틀리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던 거죠. 따라서 지금 예비 고3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내용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6월과 9월 평가원 시험 난이도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낭패를 본다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아까 우리가 원점수도 봤잖아요. 그죠? 원점수 보니까 47점, 48점 이 정도가 평가원 시험에서 1등급 컷의 점수였는데 나중에는 44점으로 뚝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죠. 예, 학생들이 체감하는 정도가 이렇게 달랐던 이유는 뭐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6월, 9월 평가원 수준과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낭패, 방심에서 오는 낭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6월, 9월 평가원이 조금 쉽게 나온다 할지라도 수능에서마저도 그렇게 쉬울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면 큰일 납니다. 과탐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이 실전 수능에서는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번 겨울방학 때 물리원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자, 그 학습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6월과 9월 평가원 시험 일단 다가올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리는 특히 그래요. 기본에 충실해서 이해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그걸 가지고서 응용 문제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6월 평가원에서 만점 받고 싶다. 지금부터 뭐 해라?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물리는 사실은 풀이법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요 답을 이렇게 찾아도 되지만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획일적인 방법으로 한 가지 방법으로만 여러분들이 답 찾는 걸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생각하는 힘을 기르면 기를수록 수능에서 고득점이 나와요. 이렇게도 풀어서 답을 내보시고요. 이렇게도 풀어서 답을 내보시는 다양한 풀이법으로 공부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어느덧 그렇죠. 여러분들의 사고가 증진되어서 수능에서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와도 맞힐 수 있는 힘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풀이법으로 공부하라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 역시 EBS 교재 또는 교과서는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아까 앞에서 화학 김원준 선생님도 강조를 해드렸었죠. 어쩔 수 없어요. 교과서뿐만 아니라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 교재는 충분히 수능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내용 정리 잘 꼼꼼하게 보시고요.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도 꼼꼼하게 정리하셔서 혹시라도 내가 이해 안 가는 게 있다면 알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결국은 여러분들 고득점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했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 네 번째, 결국은 1등급 만점 받는 비결은 물리는 고난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고난도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고난도 문제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괜찮아요.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개념부터 밟아 나가시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고난이도 문제까지 실력이 풀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는 반드시 공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 선생님이 아끼고 있는 비법, 물리 만점을 받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알려줘도 되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일단은 그렇죠. 뭐니 해도 EBS 교재입니다. 선생님 EBS 선생님이어서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연계 교재다 보니까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는 꼭 꼼꼼히 보시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야 만점 받을 수 있어요. 그중에서도 수능 특강은 더 열심히 보세요. 왜? 수능 특강은 개념과 문제가 아주 잘 완성된 교재입니다. 수능 완성 교재는 문제 위주로 돼 있죠. 그래서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 보신다면 수능 특강은 오히려 문제와 내용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EBS 연계 교재 꼭 꼼꼼히 보시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험을 모의고사를 치르게 될 거예요.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3월부터 보게 되는 거죠. 서울시 교육청이 기다리고 있죠. 그 모의고사 시험지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잘 모으세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그 시험지 자체에다가 만드세요. 오답 노트를 노트에다가 또 만들면 시간이 또 걸리다 보니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자,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들 풀이 과정을 적어서 시험지 자체를 모으시면 아주 훌륭한 교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월 말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할까요? 그렇지요. 내가 모르는 게 정리되어 있는 오답 노트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재입니다. 그 교재를 공부하시면 수능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으니까 자, 절대로 우리 공부한 또는 시험 본 시험지 버리지 마시고 잘 모아서 오답 노트로 활용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진짜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만점 받는 비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일과 에너지, 그죠? 요건 일명 역학적 에너지 단원이라고도 하는데 돌림임하고 유체역학, 그죠? 여기서 결국은 물리는 1등급 좌우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파트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셔야만 반드시 만점 받을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나는 일과 에너지, 돌림임, 유체역학 이쪽 계산 문제 너무나 어려워서 손을 못 대겠어요. 아니라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선입견이에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10달 동안 이런 고난이도 문제까지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일과 에너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단원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 돌림임과 유체역학 포함해서 이런 계산형 문제들은 지금부터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리는 결국은 물리였다. 뭐냐? 계산 문제가 결국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만점 맞는 비법이라는 사실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비 고3을 위한 박정호 선생님의 겨울방학 학습법까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선생님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면 오늘 강의 들은 거 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오늘 쭉 공부를 했는데 앞으로 학습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부터 남은 것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열심히 차근차근 성실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수능에서 고득점 맞는 비법도 알려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를 듣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남아있는 이 시간을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성실하게 공부하느냐, 이 실천하는 능력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6월 평가원 시험, 9월 평가원 시험, 수능, 2017학년도 수능 성적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괜찮습니다.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매일매일 차곡차곡 성실하게 공부하시면 2017학년도 수능에서 물리원 만점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물리선생님 박정호였고요. 자, EBS를 통해서 또 이것처럼 TBS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는 시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